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25회차에 들어온 스페인 라리가 네덜란드 리그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승무패 24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무려 60명이 나오면서 역대급 정배 결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풋볼 살롱의 최종픽은 10개가 적중이 되면서 아쉽게 등수에는 들지 못했는데 그래도 24회차 최대 이변 결과였던 브라이튼과 맨유의 경기 브라이튼의 승리가 적중이 되었고 리버풀과 토트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미경 분석에서 독식픽 투폴 추천으로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렸었는데 실제 멤버십 킹 등급 추가 조합픽에서는 승무패로 지으면서 리버풀과 토트넘 경기 무승부까지 적중에 보탬이 되어드린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승무패 25회차에서도 구독자 여러분들의 분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자료와 분석을 준비하느라고 영상 업로드 시간이 늦어진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적중 내역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주말에 풋볼살롱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린 무자비 3폴더 30.8배당 적중픽 조합 내역입니다. 이렇게 최근에 풋볼살롱은 연이어서 무자비 조합들이 적중이 되면서 많은 멤버십 회원분들이 적중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계십니다. 11.4배 두 폴더 무자비 역시 적중이 됐고 9.8배 두 폴더 무자비 역시 적중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 연속해서 고배당 무자비 적중픽이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새롭게 합류를 해주고 계십니다. 최근에 풋볼살롱이 프로토에서 무자비 3폴더로 재미를 꽤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38.7배당이 33회차에서 나왔었고 이어서 연속으로 44.1배당이라는 고배당 무자비 4폴더 조합이 적중이 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축구토토 승무패뿐만 아니라 프로토에서도 풋볼살롱이 실제로 구매를 하는 조합픽까지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자비 고배당 픽뿐만 아니라 정배 주력 픽까지 따로 구성을 해서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축구 프로토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원하시는 분들은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 최대 강점으로는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제야의 고수분들과 다양한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정보를 공유 및 교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한 프로토 픽을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문화가 예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고 실제 이번 주말에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께서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해 주셨던 83.7배당이라는 굉장히 고배당 적중픽이 적중이 되면서 많은 멤버십 회원분들이 참고 끝에 적중의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 가입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풋볼살롱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멤버십 가입 절차를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승무패 25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고어헤드와 페이에노르트의 경기입니다. 저는 고어헤드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고어헤드의 승리까지 과감하게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부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어헤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연패 수렁에 빠져 있는데 이미 1부 리그 잔류가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는 딱히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홈 경기라는 의미가 있고 기본적으로 고어헤드가 올 시즌 홈 경기에서 7승 1무 8패로 원정에서의 3승 5무 8패보다 확실히 홈에서 승리가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에서 공격력이 득점이 14골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이 페이에노르트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최근에 3승 3패로 빠꾸가 없이 팽팽했던 면이 있습니다. 물론 지난 8월 페이에노르트 원정에서는 0대2로 패배를 당했던 고어헤드이고
주전 수비수 크라머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주전과 백업을 오가는 미드필더인 보토스 선수 역시 부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수비와 중원 쪽에 전력 누수가 조금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패턴적으로 봤을 때는 올 시즌 리그 경기에서 4연패가 없었습니다. 현재 3연패 중이라는 점에서 패턴을 중시하는 분들은 고어헤드의 승리까지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두 경기 결과에 따라서 순위를 8위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승점 획득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을 수 있는 고어헤드이고, 최근에 측면 자원인 코르도바 선수가 8경기에서 한 골에 그치고 있고, 이 브라우버르스라는 미드필더 역시 6경기에서 무득점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공격수 리드버그 선수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로 4-2-3-1 포메이션을 사용을 하고 오른쪽 측면 코르도바 선수 쪽이 공격이 활발한데 코르도바 선수의 컨디션이 조금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는 아약스를 2대1로 꺾었던 도깨비 면모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동기부여가 떨어져 있는 페예노르트를 상대로 이변 결과를 의외로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페예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PSV와의 홈 경기에서 2대2 무승부에 그쳤는데 이로써 2위 PSV를 따라잡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남은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둔다고 하더라도 PSV와 승점이 7점 차로 벌어졌기 때문에 PSV를 추격하는 데 실패를 한 페예노르트이고, 사실상 올 시즌은 리그 3위로 마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리그 두 경기보다는 5월 25일에 펼쳐지는 AS 로마와의 컨퍼런스 리그 결승전이 가장 중요해진 페예노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공격수 린센 선수가 8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는데, 그래도 데서스라는 공격수가 PSV전 2골을 포함해서 6경기 6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린센보다는 데서스가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측면에 시니스텔라 선수 역시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미드필더 후스틸 선수 역시 최근에 5경기 1골 1도움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주전 골키퍼 빌로우 선수 외에는 이렇다 할 부상 자원이 없는 것이 페예노르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력 면에서는 페예노르트가 확실히 앞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양팀 모두 동기부여가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홈팀 고어헤드가 동기부여는 오히려 조금 더 강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고어헤드가 남은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했지만 이번 경기가 시즌 마지막 홈 경기이고 남은 두 경기 결과에 따라서 순위를 8위까지 바라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페예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 PSV 에인트호벤전에서 무승부에 그치면서 사실상 올 시즌 리그 순위가 3위로 고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리그 경기에 대한 동기부여는 다소 떨어질 수 있는 페예노르트이고, 다가오는 5월 25일 AS 로마와의 컨퍼런스 리그 경기를 천천히 준비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어헤드가 올 시즌 홈에서 무승부가 딱 한 번밖에 없이 빠꾸 없는 7승 1무 8패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홈에서는 네덜란드 리그 1인자인 아약스를 2대1로 꺾었던 도깨비 면모가 있습니다. 또한 페예노르트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최근에 10경기 4승 1무 4패로 역시나 무승부가 없는 상성이고, 패턴적으로 봤을 때도 올 시즌 리그에서 4연패가 없었던 고어헤드인데 현재 3연패 중이라는 점에서 패턴적으로도 한번 사고를 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고어헤드의 순위 상승에 대한 동기부여와 마지막 홈 경기라는 동기부여, 최근 페예노르트와 무승부가 없는 이 팽팽한 상대 전적과 페예노르트가 리그 경기에 대한 동기부여가 없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이변을 노려본다면 애매하게 무승부보다는 고어헤드의 승리 구미가 좀 더 당기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고어헤드의 승리까지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면서 저는 고어헤드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발베이크와 헤라클레스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베이크 같은 경우에는 깜비루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 네덜란드 리그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이 발베이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그가 두 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승점 32점 14위를 달리고 있는데 17위 강등권 빌럼에게 승점이 3점이 앞서 있기 때문에 1부 리그 잔류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산술적으로는 아직까지 1부 리그 잔류 확정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라클레스와의 상대 전적은 3승 2패로 근소한 우위가 있는데 지난 9월 헤라클레스 원정에서는 0대1로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핵심 2선 자원인 오드고르 선수가 최근에 부상 여파로 빠져 있는데 이 오드고르 선수의 출전 여부가 반반 정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드고르 선수의 출전 여부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세트피스 득점이 2골로 네덜란드 리그 꼴찌이기 때문에 발베이크가 세트피스로 득점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95cm의 장신 공격수 크라머 선수가 뚝배기가 좋은 선수인데 최근에 5경기 1골 1개의 도움을 올려주고 있고 왼쪽 윙백의 비트너 선수가 7경기에서 1골 2도움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주로 3백 수비를 사용을 하는 발베이크이고 역습 공격에 강점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역습 실점도 많기 때문에 역습이 양날의 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빌런 원정에서 0대2 패배를 당했는데 리그 2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승점 34점으로 1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발베이크와 승점이 2점 차가 나고 있는데 17위 강등권 빌럼과는 승점이 5점 차가 나고 있기 때문에 2경기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1부 리그 잔류 확정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라클레스의 특징이 올 시즌 네덜란드 리그에서 원정 성적이 공동 꼴찌인데 그래도 최근에 원정 3경기에서 2승 1패 2차례 승리를 거두면서 강등권 탈출의 발판을 마련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홈에서 7승 5무 4패인 것을 고려를 하면 원정에서는 2승 2무 12패 원정 고자 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장기 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격수 시어이스 선수가 3달째 부상으로 빠져 있고 수비형 미드필더 키오모트 조글루 선수가 2달째 부상 중에 있고 주전 골키퍼 블라스위치 선수 역시 2달 넘게 빠져 있기 때문에 핵심 자원들의 장기 부상 이탈이 굉장히 리스크라고 보여집니다. 세트피스 실점이 굉장히 많은 것이 헤라클레스의 약점이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발베이크가 세트피스 득점이 꼴찌이기 때문에 헤라클레스에게 웃어주는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공격수 바키스 선수가 3경기 무득점, 라르센이라는 측면 자원 역시 9경기 1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화력이 굉장히 약화가 되어 있는 것이 헤라클레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직접 프리킥에 강점이 있는 것이 헤라클레스이지만 이 프리킥을 담당하는 시오휘스라는 공격수가 장기 부상 중이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프리킥 한 방 역시 위력이 죽어 있는 것이 헤라클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로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발베이크의 핵심 2선 자원인 오드고르 선수의 출전 여부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오드고르의 경우에는 올 시즌 8개의 골과 6개의 도움을 기록 중인 핵심 공격 자원인데 최근 부상 여파로 2경기에서 결장이 됐습니다. 물론 오드고르가 없는 상황에서도 발베이크가 1승 1무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드고르까지 복귀를 한다면 홈팀 발베이크가 충분히 해볼 만한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헤라클레스의 경우에는 올 시즌 네덜란드 리그에서 원정 성적이 가장 안 좋은 팀인데 그래도 최근에 원정에서 3경기 2승 1패를 거두는 저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헤라클레스의 최대 약점이 세트피스 수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발베이크가 세트피스 득점력이 네덜란드 리그에서 꼴찌이기 때문에 헤라클레스 역시 충분히 해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발베이크가 역습 수비에 약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헤라클레스가 올 시즌 역습 패턴으로 3골을 넣은 바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역습으로 재미를 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헤라클레스가 1부 리그 잔류 가능성이 높지만 여전히 확정은 아닌 상황이고 발베이크의 경우에는 반드시 승점 획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10경기 기준으로 3승 1무 6패 무승부가 없는 맞대결 상성이지만 두 팀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 사이좋게 승점 1점도 최악의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무승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승부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지만 승부패로 지을 것이 아니라면 단통 무승부가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9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스파로테와 즈볼로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로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경기 2승 1무 2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흐로니건 원정에서 귀중한 승점 3점을 챙긴 스파로테인데
이 최근에 리그 2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강등 플레이오프 순위권인 16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승점 29점으로 잔류권 15위 시타르에게 승점 3점이 뒤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반드시 승점 3점이 필요한 것이 바로 스파로테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이렉트 강등 순위인 빌럼과는 승점 29점으로 동률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파로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리그 4경기 2승 1무 1패로 굉장히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공격수 T 선수가 9경기 만에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측면 자원인 남리 선수가 흐로닝원전에서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고, 반 크로이라는 선수 역시 6경기에서 2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삼총사가 공격에서 해줘야지만 승점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파로테 같은 경우에는 주로 뽀백 수비를 사용을 하고 제공권의 강점이 있습니다. 쇼패스보다는 롱볼 공격을 선호를 하는데 오른쪽 측면 공격이 활발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 결정력이 가장 최대 약점인데, 맞대결을 펼치는 즈볼로와 함께 네덜란드 리그에서 득점이 공동 꼴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득점력이 저조한 것이 스파로테와 즈볼로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많은 득점보다는 한 골차 정도의 승부가 갈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즈볼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꼴찌를 달리고 있습니다. 리그 2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승점이 27점인데 남은 2경기가 스파로테, 아인트호벤전이기 때문에 이번 스파로테전에서 사활을 걸어야 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스파로테와 승점이 2점 차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스파로테와의 맞대결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둬서 승점 3점을 쌓은 다음에 마지막 PSV전에서 승점 1점이라도 따야 다이렉트 강등을 면할 수 있는 즈볼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즈볼로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4승 1무 11패로 굉장히 빠꾸 없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갈릴 만한 흐름이라고 보여지고, 공격수 다팔로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미드필더 세이마크와 하이버트 선수 역시 장기 부상 중이기 때문에 핵심 자원들의 장기 부상 이탈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피스 득점이 3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지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스파로테와 함께 네덜란드 리그에서 득점이 공동 꼴찌이기 때문에 굉장히 골 결정력이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파로테와 마찬가지로 리그 4경기만 놓고 보자면 2승 1무 1패로 나쁘지 않은 흐름이 있고, 그 1패가 아약스에게 당했던 패배이기 때문에 최근에 5위 알크마르, 7위 위트레우트 같은 강팀들을 상대로도 1승 1무를 거뒀던 즈볼로의 최근의 경기력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격수 레단 선수가 최전방에서 해준다면 즈볼로 역시 스파로테 원정에서 승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3백과 4백을 주로 혼용을 하는데, 이 드위트가 포진한 왼쪽 측면 공격이 활발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위트 선수가 최근에 9경기 무득점 침체이기 때문에 위트 선수가 살아나 줘야지만 즈볼로가 특유의 측면 공격에서 재미를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덜란드 리그에서 제공권이 선두인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공권 면에서 전혀 밀릴 것 같지 않은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공통점이 꽤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 결정력에 문제가 있는 두 팀이고 제공권에 강점이 있는 것도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의외로 최하위권 팀들 치고는 압박 라인이 비교적 높은 것도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양팀 주로 측면 공격을 선호하고 롱볼과 단조로운 크로스 패턴이 주 무기라서 서로의 강력한 제공권을 고려를 했을 때는 득점이 많이 터지기에는 애매한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양팀 모두 치열한 강등권 경쟁 속에서 최근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스파로테가 근소한 우위가 있는 것은 세트피스 공격력이 좀 더 우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스파로테가 즈볼로보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많은 골을 넣고 있고, 무엇보다 즈볼로의 경우에는 위험 지역에서의 파울이 많기 때문에 스파로테가 세트피스 기회를 살릴 가능성이 근소하게 높아 보입니다. 다만 즈볼로의 마지막 경기가 PSV 아인트호벤전이기 때문에 사실상 강등 경쟁을 펼치고 있는 스파로테전에 올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이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뜨벤테와 흐로닝원의 경기인데 뜨벤테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뜨벤테 같은 경우에는 4위를 달리고 있는데 시타르와의 홈경기에서 아쉽게 1대2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올 시즌 홈경기 9승 5무 2패, 원정에서 9승 3무 4패로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뜨벤테인데 홈에서는 실점이 10골이나 감소가 되면서 짠물 수비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뜨벤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흐로닝원과의 상대 전적은 3승 3무로 우위인데 지난 흐로닝원 원정에서는 1대1 무승부에 그친 바 있습니다. 최근에 흐로닝원과 두 차례 원정 경기에서 2연속 무승부에 그치고 있는 뜨벤테이고 오른쪽 측면 자원인 라츠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것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부상 자원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피스 득점이 12골로 굉장히 준수한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실점 역시 5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세트피스가 굉장히 강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포 공격수 볼프스 빈케를 비롯해서 측면전 림니오스와 플레이메이커 블랍 선수가 나쁘지 않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골 결정력을 보여줄 수 있는 뜨벤테이고 4-2-3-1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림니오스 선수가 포진한 왼쪽 측면 공격이 활발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승점 62점으로 4위를 달리고 있는데 페예노르트와 승점이 6점 차가 나고 있지만 골득실이 페예노르트가 너무 좋기 때문에 사실상 3위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위 알크마르와 승점이 2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동기부여는 4위 수성의 동기부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덜란드 리그에서 제공권이 2등 팀이기 때문에 확실히 압도적인 제공권을 활용한 세트피스가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흐로닝원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세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드벤테에게 세트피스로 실점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에 5연패 수렁에 빠져있는 흐로닝원인데 그도 그럴 것이 두 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승점 36점 10위로 이미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사실상의 동기부여가 다소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격수 라르센 선수가 4경기에서 한 골에 그치고 있고 오른쪽 측면 자원인 논지 선수 같은 경우에는 17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백업 자원으로 밀린 부분이 있습니다. 오른쪽 윙백 한쿠리 선수가 6경기 1골 2도움을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흐로닝은 역시 측면 공격 특히 크로스 패턴을 선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공권에 상당히 약점이 있는 흐로닝언이기 때문에 네덜란드 리그에서 제공권이 2등인 드벤테를 상대로 공중에서 열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여러모로 뜨벤테가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객관적인 체급과 전력 면에서도 뜨벤테가 우위를 보이고 있고 주포 공격수의 컨디션 면에서도 최근 4경기 4골을 넣고 있는 뜨벤테의 이 볼프스 빈켈 선수가 컨디션이 흐로닝언의 라르센보다 좋은 점이 있고 무엇보다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흐로닝언은 이미 2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했다는 점에서 동기부여가 다소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물론 남은 2경기 결과에 따라서 순위를 최대 8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과 동기부여는 있지만 최근에 5연패 행보를 봤을 때 동기부여가 확실히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뜨벤트 같은 경우에는 3위 페예노르트를 추월을 할 수는 없지만 현재 5위 알크마르의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위 수성과 더불어서 시즌 마지막 홈경기 유종임이라는 동기부여가 충분히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 호성적을 거두고 있는 뜨벤테이고 흐로닝언의 경우에는 측면에서의 크로스 패턴과 롱볼 공격을 선호를 하는데 뜨벤테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리그에서 제공권이 두 번째로 좋은 팀이기 때문에 흐로닝언의 측면에서의 크로스 패턴이 잘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11번 경기는 뜨벤테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위트레우트와 알크마르의 경기인데 무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트레우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 드볼로 원정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치면서 최근에 1승 3무 1패 무승부가 많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무승부를 캐고 있는 것이 위트레우트인데 알크마르와의 상대 전적이 굉장히 팽팽한 면이 있습니다. 4승 2무 4패 10경기 기준으로는 팽팽한데 직전 맞대결에서는 알크마르 원정에서 1대5로 대패를 당한 바 있습니다. 홈에서 공격력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고
성적 역시 홈에서 8승 5무 3패로 원정에서의 4승 5무 7패보다 확실히 홈발을 받는 것이 위트레흐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전 수비수 반데마렐 선수가 한 달째 부상으로 빠져 있고 이 최다 득점을 기록 중인 이선 자원인 람셀라 선수가 한 달째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핵심 자원이 장기 부상 중에 있습니다. 세트피스 득점이 11골로 준수한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주는 것이 위트레흐트이고 최근에 두비카스라는 에이스 공격수가 11경기에서 한 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최전방에서 골 결정력이 의외로 부족한 것이 위트레흐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측면에 실라 선수 역시 10경기 한 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마이 선수까지 4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졌다는 점에서 위트레흐트가 공격력 면에서 알크마르에게 굉장히 열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리그가 2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7위 승점 46점을 기록 중인데 6위 피테스와 승점이 1점 차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동기부여는 6위 탈환의 동기부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2승 2무 1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직전 아약스와의 홈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확실히 홈 깡패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도 홈경기에서 11승 3무 2패를 보여주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7승 3무 6패로 다소 성적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최상의 전력을 가동할 수 있는 알크마르이고 주포 공격수 파블리디스 선수가 5경기 4골로 굉장히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칼슨이라는 공격수 역시 5경기 2골 1도움을 올려주면서 파블리디스 선수와 함께 공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다만 미드필더 위트 선수가 13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위트 선수까지 살아날 수만 있다면 확실히 활약 면에서는 알크마르가 한 수 위의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그 2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승점이 60점으로 5위를 달리고 있는데 3위 페예노르트를 추격할 수는 없는데 4위 뜨벤테는 추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알크마르 역시 순위 상승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두 팀의 경우에는 순위 유지, 상승에 대한 동기부여가 조금씩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급과 전력 면에서 굉장히 팽팽한 대결이 예상이 되는데 위트레이트의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홈에서 성적과 공격력이 상승하는 홈발을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도 홈에서 성적이 잘 나오고 원정에서는 성적과 공격력이 다소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주포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알크마르 쪽이 확실히 우세한 면이 있고 무엇보다 직전 홈 경기에서 알크마르가 1위 팀 아약스와 대등한 경기 끝에 2대2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경기력 자체가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위트레흐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 리그 꼴찌 즈볼로 원정에서 무승부에 그쳤고 올 시즌 무승부가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무자비 면모가 있습니다. 양팀 최근 10경기 맞대결 팽팽한 4승 2무 4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비슷한 순위 유지 상승에 대한 동기부여 그리고 위트레흐트의 홈발 등을 고려하면 최대치로 무승부 구미가 당기지만 주포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 우위와 직전 맞대결에서 위트레흐트를 5대1로 대파했었던 자신감 최근 전반적인 경기력의 우위를 고려했을 때는 근소한 알크마르의 원정 승리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패턴적으로 알크마르가 올 시즌 3연무가 없었는데 현재 2연무 중이라는 점에서 패턴을 중시하는 분들은 무승부보다는 위트레흐트의 승리 쪽으로 꺾어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세비야와 마요르카의 경기인데 세비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마요르카의 승리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직전 비아레알 원정에서 1대1 극장골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올 시즌 라리가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것이 세비야이고 홈에서 11승 5무 1패, 원정에서 6승 9무 3패로 확실히 홈발을 받는 것이 세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득점력이 무려 홈에서 19골이 증가가 되는 세비야이기 때문에 세비야의 승리 가능성이 그래도 높은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베테랑 미드필더 페르난도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가운데 맨유 출신의 공격수 마시알 선수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것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핵심 자원의 이탈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마요르카와의 상대 전적면에서 3승 1무 2패로 굉장히 팽팽한 면이 있고 지난 10월달 마요르카 원정에서는 1대1 무승부에 그친 바 있습니다.
3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현재 승점 65점으로 3위를 달리고 있는데 2위 바르셀로나와는 승점 4점 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는 승점이 1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승점을 쌓아놔야지만 5위 베티스와의 4위권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이 세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공격수 엔네시리 선수가 19경기에서 한 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골 결정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세비야의 최대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라파미르 선수까지 11경기 한 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골 결정력이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그라나다와의 홈경기에서 2대6으로 대패를 당하면서 강등권으로 추락을 한 상황입니다. 현재 3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승점이 32점인데 17위 그라나다와 승점이 2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남은 3경기 결과에 따라서 여전히 1부 리그 잔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정에서 2승 2무 13패로 홈에서의 6승 6무 6패보다 확실히 원정에서 고자 면모가 있는 것이 마요르카이고, 특히 원정에서는 실점이 14골이나 증가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주전 수비수 루소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수비 쪽에서 공백이 예상이 되는 마요르카이고, 그래도 장신 공격수 무리키 선수가 최근에 출전을 한 4경기에서 2골 1도움으로 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무리키 선수의 뚝배기에 기대를 걸어봄직한 매치이고, 베테랑 미드필더 살바세비아 선수 역시 최근에 2경기에서 연속으로 공격 포인트를 올려줬기 때문에 이 두 베테랑 자원의 활약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마요르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교체 자원으로 밀린 부분이 있고, 최근 4경기에서 1승 3패로 부진했는데 실점이 무려 12골이나 됐습니다. 그만큼 수비가 불안한 마요르카가 원정에서의 또 다른 원정고자 면모를 보여준다면 세비야를 상대로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치열한 4위권 경쟁을 펼치고 있고,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치열한 강등권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5위 베티스와 승점차가 현재 7점이 나고 있기 때문에 최소 4위까지는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챔피언스 리그 티켓이 확정이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방심을 할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세비야가 특유의 무자비 면모를 또다시 보여주고 있고, 최전방 공격수 엔네시리 라파미르 선수의 부진에 따른 골 결정력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강등권 단두대 매치 그라나다전에서 무려 6골을 내주고 홈경기 2대6 대패를 당했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실점이 12골로 수비가 헐거워진 마요르카이고, 아기레 감독이 마요르카에 부임한 이후에 공격 상황에서는 최전방 장신 공격수 무리키를 향한 단순 크로스 패턴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 세비야의 경우에는 라리가에서 최소 실점 짠물 수비를 자랑하는 팀인데다가 중앙 수비수 콘데와 디에고 카를로스가 제공권이 나쁜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마요르카가 또다시 측면 크로스 패턴으로 나선다면 세비야의 짠물 수비에 고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강점이 세트피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한 수 위에 세트피스 지표를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홈에서의 극강의 모습을 또다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최근 세비야의 골 결정력 부족과 마요르카의 처절한 강등 버프, 최근 상대 전적에서 의외로 팽팽했던 점을 고려하면 마요르카 쪽 이변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비야의 라리가 최다 무자비 면모를 고려하면 이변 결과로 무승부가 땡기지만, 현재 마요르카의 상황에서 봤을 때 무승부보다는 승점 3점이 절실하기 때문에 이변을 노려볼 것이라면 의외의 마요르카 승리 쪽을 과감하게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13번 경기는 세비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엘체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인데 엘체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과감하게 엘체의 승리까지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체가 최근에 5경기 2승 1무 2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카디스 원정에서 0대3으로 완패를 당했는데 한 명이 퇴장을 당했던 변수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홈경기에서 6승 6무 5패로 원정에서의 4승 3무 11패보다 홈발을 받는 것이 엘체이고, 특히 홈에서는 실점이 12골이 감소가 되면서 수비력이 향상이 되는 강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아틀레티코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1무 5패로 굉장히 열세에 빠져 있고 지난 8월 달에 아틀레티코 원정을 떠나서 0대1로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핵심 공격수 보예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 가운데 주전 측면 수비수인 이 모이카 선수까지 햄스트링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화력 약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트피스 득점이 라리가에서 가장 적은 것이 엘체이기 때문에 세트피스에서 재미를 볼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져 보입니다. 공격수 페레미아 선수가 12경기에서 한 골에 그치고 있고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피델 선수는 7경기에서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리그 3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승점이 39점으로 14위인데 마요르카와 현재 승점이 7점 차가 나고 있기 때문에 1부 리그 확정은 아니지만 사실상 1부 리그 잔류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틀레티코전 이후에 셀타비고 원정, 헤타페 홈 경기 일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두 경기에서 승점을 노리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는 직전 레알 마드리드와의 홈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귀중한 승점을 챙겼습니다. 다만 원정에서 7승 3무 7패로 홈에서의 12승 4무 2패보다 확실히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고 특히 실점이 원정에서는 11골이나 증가가 되는 수비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주전 미드필더 요렌테 선수가 징계로 빠지는 가운데 핵심 공격 자원인 펠릭스 선수와 르마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 있어서 화력적으로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 것이 아틀레티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즈만 선수와 수아레즈, 코레아 이 삼총사 베테랑 공격 자원들이 굉장히 무득점 행진이 길어지고 있고 그나마 측면에 카라스코 선수가 꾸역꾸역 개인 능력으로 골을 넣어주면서 4경기 3골로 승리를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3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승점 64점으로 4위를 달리고 있는데 5위 베티스와 승점이 6점 차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 4위 안에 들 가능성은 그래도 더 높다고 보여지지만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챔피언스 리그 티켓이 확정이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승점 획득에 대한 동기부여는 여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챔피언스리그 포함해서 원정 경기 3경기에서 3연패 중이기 때문에 원정에서 상당히 경기력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사실상 1부 리그 잔류가 거의 유력한 엘체보다는 4위권 경쟁을 여전히 하고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동기부여가 좀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시 5위 베티스보다 승점이 6점이 앞서 있기 때문에 최소 4위 가능성이 높지만 3위 세비야와 승점 차이가 1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3위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엘체의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홈에서 성적과 경기력이 상승하는 팀이고 올 시즌 홈에서 강팀들을 상대로 끈적한 경기 내용이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엘체 같은 경우에는 왼쪽 측면이 주요 공격 루트인데 왼쪽 풀백 모이카 선수가 직전 경기 햄스트링 부상 여파로 결장이 됐습니다. 이 모이카 선수가 공격 상황에서 오버래핑이 상당히 좋고 왼발 크로스 한 방과 어시스트 능력이 출중한 선수인데 이 모이카 선수가 왼쪽 측면에 나오지 못한다면 엘체의 측면 공격, 특히 왼쪽 측면 공격에 화력이 죽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 최근에 공격수 보예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는 가운데 페레미아라는 공격수 역시 골 결정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엘체가 모이카까지 나오지 못한다면 화력적으로 굉장히 빈 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역시 주앙 펠릭스가 부상으로 이탈한 가운데 코레아, 그리즈만, 수아레즈 같은 해줘야 되는 베테랑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너무나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나마 꾸역꾸역 측면에 카라스코 선수가 개인 능력으로 골을 만들어내면서 이기거나 비기는 패턴이 많은 아틀레티코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엘체의 홈 경기력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부진한 공격력과 경기력을 고려하면 이변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지지만 엘체의 핵심 자원 결장 가능성과 직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그래도 라이벌 레알 마드리드를 제압한 상승세 그리고 4위권 순위 사수에 대한 동기부여를 고려하면 아틀레티코 특유의 꾸역승은 가능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엘체를 상대로 압도적인 상대 전적의 우위가 있는 것도 아틀레티코로서는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엘체로서는 아틀레티코전보다는 남은 셀타비고 헤타페전에서 승점을 쌓으면서 안정적으로 1부 리그 잔류를 확정하는 쪽에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을 해봅니다.
14번 경기는 엘체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엘체의 무승부나 승리까지 독식픽으로 노려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25회차 현미경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가오는 승무패 26회차 관련 분석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